자, 르팽은 뭘 표방해요? 그 전에 지난번을 좀 이야기해야 돼. 지난번에는 EU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옛날에는. 네, 예. 이제 두 번째 붙는 건데 그다음에 완전히 프랑스 중심주의, 프랑스 민족 중심주의를 하고 이민들 추방하겠다 뭐 해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2017년에. 네. 근데 이제 지금은 EU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말하자면은 EU의 정책에 프랑스 이익하고 충돌될 경우 EU 정책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과감히 프랑스 정책으로 하겠다. 예, 그런 입장은 EU 약화주의라고 그렇죠. 불러요. EU skepticism. 예.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군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토 상임이사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이건 사실은 나토에서도 빠져나오고 EU에서도 사실은 발가락만 걸치겠다는 소리죠. 발가락만 걸치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거는 지금 이미 이제 결정이 된 브렉시트에 이어서 프랑스를 의미하는 브렉시트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프랑스 정치의 역사에서 보면 강경우파 정부를 뽑은 적이 없죠. 그게 이제 프랑스 선거 제도에 따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 시스템하고 선거 제도 때문에. 일단 미테랑이 1981년에 여기가 이제 좀 색깔이 진한 사회주의자였죠. 그렇죠. 대통령으로 된 자본주의 버린다. 네. 자본주의를 버린다라는 걸로 슬로건으로 당선됐죠. 좌파 미테랑이 당선이 됐는데 상당히 색깔 진한 좌파가 2년 만에 시장주의로 돌았어요. 그때 39세 로랑 파비우스를 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미테랑이 이제 자본주의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2연임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 2년 동안만 사회주의를 계속 지속해볼까 고민하다가 처음부터 2년 뒤에 바로 선회를 해서 타협을 다 하죠. 네. 그러면은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는 지금 1958년 그때가 이제 제5공화국의 형성입니다. 그러면 이게 60년 전이죠. 64년 전에 제5공화국이 형성된 이후로 미테랑 시절 잠깐 그것도 미테랑 시절 전체도 아니고 그 초기 2년만 약간 좌파고. 그러고 나서 미테랑도 결국 중도 좌파란 말이에요. 중도 좌파죠. 그러면 지난 64년 동안 그리고 강경우파는 한 번도 집권한 적도 없고 없었습니다. 64년 동안 내내 중도 좌파 아니면 중도 우파가 다 집권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프랑스 정치 문화예요. 64년에 걸쳐서. 이거가 그러면 지금 르팽이 지금 대통령을 먹는다. 저희가 저기 국민총회 내셔널 랠리인가 그렇잖아요. 당 이름이 국민의회 국민총회인데 저기가 국회의원 몇 명이 나갖고 있어? 577석입니다. 7석. 그러니까 577명 중에 7석, 80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프랑스가 엄청 기초 단체가 많습니다. 3만 5천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구가 우리나라 기초구는 250개잖아. 220 몇 개, 223개. 근데 프랑스는 기초행정구가 3만 5천 개예요. 2,000명당 하나씩 있는 거야, 기초행정구가. 그렇죠. 근데 시장이 1,500명. 12명. 우리 시장이라기보다 이장이 가까워요. 기초행정구의 동장이잖아. 시장, 메이어가 35,500명입니다, 프랑스가. 근데 그 중에서 르팽의 국민전선이 몇 명이냐? 12명. 12명, 35,000분의 12명. 즉 다시 말하자면 르팽이 지금 대통령 당선되냐 마냐라는 메이저 후보인데 지자체로 가면은 35,500분의 12 비중이.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로 가면은 577분의 7.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 이게 저게 그리고 정당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급조됐냐? 아니, 정당은 프랑스 정당 중에 제일 오래된 정당이야. 72년부터 있는 정당이야, 저게. 그게 사회당, 공산당 다 이름 바꿔버렸으니까. 저당만, 저기도 당은 이름 바꿨는데, 저당 굉장히 오래된 당이에요. 72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사회당, 공산당의 이름 바꾼 게 아니라 당을 해체하고 따로 했을 따로 했죠. 그렇죠. 저기는 이름만 바꾸면서 연속이 됐다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런데 저게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대표주자가 지금 대선에 되냐 안 되냐인데
국회의원은 570분의 7이고 기초단체장은 35,500분의 12야. 예.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뿌리를 못 내리냐? 다당제에서 결선 투표를 듣기 때문에 이게 양당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당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간지대로 수렴하죠. 중간지대로 수렴을 하고 예. 중간지대에 그러니까 중도 우파든 중도 좌파든 네. 그래서 마지막 결선에서 항상 그것이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기를 붙을 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얘들이 예.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고 예. 저희가 확인은 아직 안 했지만 아마 저 35,500명 시장도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저 군소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색깔이 강한 정당은 예를 들어서 수렴이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 네. 나중에 진입이 안 돼. 본선에 가서 못 들어가. 본선에 가서 안 돼요. 예. 저 프랑스가 저런 이상한 정치 그 아주 그 안전판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저게 이제 알제리 1958년이 알제리 반란이 있었고 극우 세력이 등장했거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저게 아마 드골 뗄 걸. 드골이죠. 거기에 대한 안전 장치로 예. 결선 투표제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거라. 도입해요. 그리고 그게 88년에 더 강화가 강화했어요. 됐습니다. 예, 예. 1988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이 정당 체제는 다당제인데 다당제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근데 이 선거 선출직. 선거 과정은 네. 양당 시스템으로 양당으로 이렇게 깔때기가 만들어진 거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국회의원 보면은 예, 예. 결선에 나가려면 12.5% 이상 득표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런데 12.5% 이상 득표하는 사람이 동시에 3명 이상이 안 나오면 예, 예. 위에 2명만 가지고 네, 해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당이 100개야. 예, 예.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1.7% 했고 예, 예. 그 다음번에 많이 한 사람이 11% 했고 나머지가 뭐 9%, 3%, 2%뭐 이렇게 해서 쫙 흩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2명. 두 명. 그런 예. 경우는 11.5%, 12, 뭐 이렇게 둘. 12%가 안 되더라도 같이 가 둘만 가죠. 가. 근데 예. 예를 들면은 뭐 한 사람이 45% 했고 예, 예. 그 다음 사람이 뭐 20% 했고 예, 예. 그 다음 사람이 13% 했고 예, 예. 그 다음 사람이 12.9% 했어. 그러면 결선에 4명 가요. 그렇죠. 저기가 예. 저거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국회의원 뽑을 때 그러니까 선거 시스템도 이거 아주 재밌어. 재밌어. 그게 네. 이게 기초자 단체가 35,500개가 되니까 투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개표가 가능하고 수개표 바로 하죠. 그다음에 당일 현장에서. 전자개표보다 훨씬 더 결과가 빨리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1,000명, 뭐 1,200~300명, 뭐 700~800명 이렇게 되니까 다 동네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파 좌파 뭐 다수의 네. 창관인들이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저기 투명 그 투표함에다가 자기 이름 다 복창하고 저것도 개똥이 아빠네 저기는 뭐 말똥이 네. 엄마네 뭐 이러면서 네.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다 되고 다 되는 그 다음에 거예요. 딱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딱 털어가지고 개표하죠. 개표 딱 해가지고 네. 수기로 다 결정해서 네. 중앙에다 올려주면 그러니까 저기가 한 11시쯤 되면 다 결과가 나와요. 저게 이제 우리를 치면은 본 투표소, 예. 당일 투표소의 그 예. 당일 투표소 관할 단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가 그게 한 3,000명 돼요. 저희가 최소, 예. 3,000 그러면 그게 12,000개쯤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000명쯤 된다고요. 예. 그거보다 프랑스는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로 치면은 예. 한 1,500명? 뭐 2,000명도 고등학교 한 두 개. 고등학교 아니요. 하나지. 1,500이면요. 아파트 500채예요. 맞아. 3인 기준 평균 그러니까, 3인 가족. 그러니까 아파트 뭐 좀 아파트 중대형 단지 중대형도 아니야. 요새는 아파트 중대형이면 1,000가구가요. 뭐 중간이야, 중간 딱. 중형 단지. 중형 단지예요. 그게 아파트가 우리나라 아파트 전체의 그 호수하고 예. 아파트 단지 수를 나눠보면 그게 500점 나와. 근데 뭐 하여튼 우리가 3분의 딱 1이라고 중간 규모. 3배, 4배 하도록 사실은 그거에서 시장을 하나 뽑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하고 개표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게 그렇게 야, 어려운 게 희한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이제 유럽 글로벌리즘의 종말 이번에 독일을 한번 보시죠. 독일 좀 상당히 심각하죠. 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두 가지 중요한 군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네. 독일이 사실은 저기 이번에 1,000억 유로 말하자면 134조의 국방비 정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해마다 아마 1,000억 유로일 거예요, 저게. 그래가지고 전체 GDP의 2%까지 2%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78% 78%다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고, 예.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최첨단 네. 그 F-35 전폭기 이거를 35대 구매 지금 진행 결정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 F-35는 이제 극단적이면 예, 예. 자기가 지금 그 아직 장착 인증이죠. 인증 그거 이제 그 인증 떨어지면 장착하는 건데 그렇죠. 예. 장착 인증은 안 했지만 저 사진에서 보듯이 투하 실험은 했거든요. 예, 예. 61, 12. 예, 예. 저 지중 폭발 고지능 소형 핵폭탄. 그렇죠. 예.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기능들을 가진 비행기를 예, 예. 35대를 들여오니까 여차할 때는 뭐 저것도 뭐 배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기 냉전 종식 독일 통일된 직전에 만들었던 전투기, 즉 40년 이상 된 전투기만 가지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네. 그대한 독일이. 네. 완전히 나토랑 미국의 기생했죠. 기생했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맨날 하는 말이 our allies, 네. our allies are utilizing us. They are taking advantage of us.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런데다가 우리 동맹이 이제, 그게 독일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런데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린 에너지 정책 뭐 이런 빌미로 해서 뭐 내부적으로 돼서 신재생 많이 했긴 했지만 사실은 네. 주 에너지 그 원을 그 러시아의 푸틴의 네, 네. 러시아의 PNG에 의존해 가지고 요즘에 혼쭐이 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친러 정책 피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르켈은 좀 유식한 문재인이야. 유식한 문제이죠. 그 칼라가. 그러니까 나 러시아 간첩이라고. 굉장히 메르켈. 오랫동안 18년 됐죠. 18년 동안 좀 이상하게 끌어왔죠 독일을. 독일의 수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성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신범입니다. 황신범입니다. 확신범 메르켈. 네. 러시아 간첩 확신범 메르켈. 예, 그럼 마지막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교추업은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지역활동가를 모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네, 예, 돈이 많이 들어요. 28만 명, 뭐 3만 7천 명 이렇게 움직여야 돼서 이렇게 보람 있을 때 돈 쓰실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